자, 우리 여기 테마 5단원 좀 문제를 뒤에 좀 볼 건데, 자, 이제 요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잘해야 돼. 그냥 구간에 주어졌을 때 함수가 뭐 증가, 감소하기 위한 그런 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우선은 F'을 먼저 구합니다, F'을 이제. F' 구해보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 이차함수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차함수가. 저 구간에서 감소하려면 우선은 F'이 음수인 구간이 있다라는 거야. F'이 음수인 구간.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졌고, 만약에 대칭축이 미지수가 아니면, 만약에 딱 깔끔하게 숫자로 나오면 그냥 그 숫자를 쓰시면은 푸는데 도움이 되거든. 근데 대칭축이 미지수니까 그냥 냅둘 거야 이제. 근데 저 구간이 항상 감소해야 되니까 저 구간에서는 F'이 음수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F'이 음수인 거. 아예 음수여야지만이 이제 감소하겠죠. 그거를 이 그림에다 어떻게 표시하셔야 되냐면 그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는 구간을 내가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아보시게 되면은 이 사이 범위에서는 항상 F'의 함수값이 음수인 게 보장이 되죠. 항상 음수인 게. 음수인 게 보장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식은 뭐예요? 세워줘야 되는 식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 두 식을 일단 쓰는 거가 끝.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요것만 쓰시면 되고 이제 등호가 여기선 들어가. 등호가 이제 여기서. 이 마이라고 이가 끝단에 걸쳐도 열린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거니까. 열린 구간에서는. 그래서 등호까지는 여기가 들어가시는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 여기가 만약에 닫힌 구간이다. 대괄호다. 라고 해도 등호가 들어가. 등호가. 내가 이거 방학 때 수업했을 때 얘기했는데 옛날 문제는 증가 감소하는 범위에 보통 열린 구간으로 표시했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닫힌 구간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끝단에 걸친 것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이 등호가 이제 얘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얘랑 관계없이 얘가 열린 구간이든 닫힌 구간이든 등호는 항상 들어가게 써주셔야 돼요. 등호는 들어가게.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고 내가 아마 토요일이었나? 최근 수업 때 그런 얘기도 했을 거야.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도 써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판별식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판별식이. 얘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이거 왜 필요 없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거? 왜라고 했냐면은 애초에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이면은 한없이 위로 올라갈 거니까 양의 함수값은 반드시 가지는데 지금 음의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걸 말 자체가 함수값이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형성이 돼.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그림상으로도 반영돼 있지만은 실제 식을 써봐도 이제 반영이 돼 있어. 이 조건만으로 이 판별식을 만족하는 그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지, 범위가. 근데 그 범위가 여기에 다 해당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조건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조건만. 그래서 어떻게 그 조건이나 이제 구간이 나왔을 때 무슨 식을 써야 되는지를 이제 분간하는 문제가 좀 더 얘 몇 개 이어질 거야.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그 다음은 이제 8번인데, 자, 8번인데. 자, 이거는 뭐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데, 이제 만약에 x가 클 때 함수값이 더 작다. 사실 이거는 우리 그 테마 앞에서 내가 풀어줬던 문제야. 이거 감소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거 감소함수를 의미하는 표현. 함수가 쭉 이제 감소해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결국에는 쭉 감소하려면은 지금 최고차항 음수일 때에는 이 두 가지 기형이 이제 가능하니까 이거 판별식이 0 이하라고 우리가 풀었을 거야, 얘들아. 판별식이 0 이하. 얘가 판별식이 0이고 얘가 판별식이 음수인 거지 않았습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거.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하로 들어가줘야 될 거야. 판별식이 0 이하. 그래서 이거만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이게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저거 최고차항계수가 얘가 음수잖아, 지금 음수. 이게 양수이든 음수이든 판별식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잖아. 근데 가끔 막 부호를 반대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건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향 받지 말고 그냥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 문제 이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조건이 좀 복잡해지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 저 함수는 어디선 감소, 어디선 증가. 자, 결국 이제 미분을 한번 좀 해보시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이제 비슷하게 가면 돼. 비슷하게 이제. 자, 1과 3에서는 감소하는데 5부터는 쭉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그 1과 3의 위치가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느냐면은 1이 이제 3이 이제 이렇게 이 구간 안에 있어야 감소하는 거죠. F'이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뭐 이거는 뭐 필요 없지만 뭐 X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0이 돼야 되는 거네, 위치상. 제가 자연스럽게 0 돼야 되는 거고, 0 돼야 되는 거. 근데 5보다 클 때 증가한다. 5의 위치를 그러면은 여기로 잡아줘야 되겠지. 여기를 이제 5로 잡아주셔야지만이 이 구간에서는 F'이 항상 양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세워줘야 되는 식이 결국에는 1일 때가 0 이하, 그 다음에 3일 때가 0 이하, 그 다음에 5일 때는 0 이상이다라는 이 세 가지 식이 모두 필요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식이 이제 이게 모두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으면 양수인 것도 이제 있으니까 지금 판별식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아까랑 첫 번째랑 똑같은 맥락이야. 이거 필요 없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굳이 안 해도 된다. 분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는지.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수원 1학기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이 주제가 나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버전이 이제 뒤에 또 이어지는데 뒤에 이제 좀 더 이어지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 24번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위치에 해당 어떤 위치에서 무슨 식을 써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될 것이고 24번 자 요거 자 이거 숙제 하신 분들 요거 풀었니 얘들아 이거 숙제 하신 분들 요거 푸셨습니까? 그 요거 여기 출처는 안 적혀 있지만 이게 출처가 한 7년, 8년 전 그 수능인가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거 고3 모의고사 문제고 수능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풀면 되거든. 곱함수가 어디서 극대, 어디서 극소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 하시면서 이제 해설이 뜨니까 해설을 보기도 하잖아. 근데 사실 해설이 좀 아무래도 엄밀하게 이제 딱딱하게 써야 되다 보니까 조금 너네가 읽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비효율적인 풀이도 솔직히 많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해설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나와 있어. 사실 그렇게 엄밀하게 해야 맞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간결한 풀이로 내가 이제 풀 거야, 이제. 그보다는 이제. 그 말인즉슨 그 해설을 이제 보는 거는 좋지. 근데 너무 그 풀이에만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를 잘 들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그 극대극소 판단하는 거는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분을 만약에 해보시잖아. 미분을 이제 분미분으로 해주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 순서로 가. 이 순서로 이제.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PQ에서 극대극소라고 했는데 극대를 가지려면은 부호 변화가 우리 이제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극대라고 했고 극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내가 저 앞에 거 부호를 이제 연관지어서 보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앞에 거 부호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주요 지점들 A, B, C, D, E 해가지고 5개가 있어. 그 5개의 그 X 값에 대해서 직접 이 4개의 값 있지? F, G, F 프라임, G 프라임 저 4개의 값의 부호를 다 써야 돼. 다 부호를. 자, 내가 몇 개만 써볼게. 몇 개만 이제. 자, 일단 X 값이 이제 A, B, C, D 이럴 때에서 자, 여기 이제 밑에다 씁니다. 여기다가 이제. X가 A일 때 얘네들의 부호 판단을 할 거야. 부호 판단. 자, 일단은 몇 개만 해볼게.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좀 미리 좀 쓰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쉬운 거부터 해보자. 쉬운 거부터. 일단은 지금 이게 A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다 판단을 이제 하셔도 되고 지금 그냥 A에서 한 번에 다 해볼까? 그냥 해봅시다. 자, A에서 일단은 F부터 파악해보자. F 이제. A에서 F가 지금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 이게 지금 막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하세요. F는 A에서 함수값이 0이고 기울기가 양수지.
그러니까 x가 a일 때 이 함수값이 0이고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쓰겠다 이거야. g 같은 경우에는 g는 지금 여기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고 기울기도 양수지. 기울기도 양수. 기울기도 양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0이고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상태야.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얘네 곱하면 0, 얘네 곱하면 0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얘는 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B일 때도 한번 해볼게. B일 때. B를 봅니다, 이제. B일 때는 보시면 F부터 함수값 양수인데 기울기가 0이거든, 이제. 함수값이 지금 이제 양수고 뭔지 모르지만 기울기가 현재 0인 상태야. 기울기가 0인 상태. 그리고 G를 봅니다. 함수값이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야. 자, 함수값 얘가 이제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G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사실 다 양수이긴 하겠지. 뭐 이거는 미리 쓰고 들어가자. 이건 명확하니까 이거는. 미리 쓰고 들어갈게 이거는. 그래서 얘네 연산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 얘네 연산한 결과를. 이거 연산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볼게.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가. 이거는 명확하잖아 값이. 이거를 너네가 C일 때, D일 때, E일 때 다 해보면 돼. 그래서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 있다. 지금 현재 X가 지금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A에서부터 세다 보면은 지금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극대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이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렇게 직접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빨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그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얘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 일단 그렇게 일단은 이 정도만 일단 쓰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 정도만 쓰고. 자, 일단 이 정도만 쓰시고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 야,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 요거는 이제. 자, 이제 극대극수를 어디에서 가지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구간에서 그 값이 하나만 있다. 일단 미분을 일단 해보자. 미분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나오죠.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 구간에서 그 값을 갖는다.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대칭축이 미지수가 아니면 대칭축은 무조건 쓰는 게 좋아. 미지수가 아니면. 그래서 대칭축을 먼저 표시를 해볼게. 근데 그 값이 일단 있긴 있으니까 그냥 저 함수 전체에서는 구간 신경 안 쓰면 그 값이 있긴 있으니까 우선은 아래로 블록으로 일단은 식을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교점이 두 개에서 만날 거고 여기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마이너스 5하고 0에서 이제 그 값을 일단은 가지긴 가지나 하나만 가진다 얘기야. 하나만 가진다.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 5도 내가 어딘가 표시할 거고 0도 어딘가 표시할 건데 지금 이 대칭축으로부터의 이 간격을 좀 생각해보게. 간격을 이제 마이너스 5 내가 어딘가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0도 어딘가 표시할 건데 이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차이가 지금 오른쪽이 차이가 더 작고 왼쪽이 더 차이가 큰 걸 감안해서 지금 대칭축에서 두 칸 떨어진 거 오른쪽 그 다음에 세 칸 떨어진 게 왼쪽인데 지금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은 이 위치가 어떻게 세팅돼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오른쪽은 좀 덜 가는데 왼쪽이 좀 많이 가가지고 현재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구간을 봐줘야지만이 지금 여기서 극값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극값을 딱 유일하게 하나만 가지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상황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고 이 상황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결국 그 조건식이 중요하거든. 조건식. 조건식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마이너스 5일 때는 항상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5일 때는 항상 0. 마이너스 5일 때는 일단 양수여야 되고 일단 일단 부등호 방향만 먼저 정하자.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0일 때는 이제 이때는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되겠죠? 음수여야 될 거야. 기본적으로 부등호 방향은 저렇게 깔고 갈 거야. 부등호 방향은 저렇게 이제 깔고 가시는데 근데 이제 등호 여기 열린 구간 이걸 감안했을 때 만약에 이 마이너스 5일 때가 함수값이 0이었다.
이러면은 저 열린 구간에서 그 값을 못 가집니다. 그 값을 이제 못 가지기 때문에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0이 여기에 걸쳐도 열린 구간에서는 그 값이 여기 하나만 나오게 돼 있어. 열린 구간에서는. 여기 0이 딱 걸쳐도 이 점을 포함 안 하니까 저 열린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을. F'5가 양수, F'0은 0 이하. 두 가지 조건만 있어도 이제 풀리겠다 이거야. 두 가지만 있어야 풀리겠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식이 필요한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비슷한 문제 또 이어집니다. 바로 밑에 36번 이어지는데, 자, 저 함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진다 라고 나와 있지. 모두 가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실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 미분을 일단 해보셔야죠. 미분해서 6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a 해주셔가지고 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을 한번 좀 잡아볼게. 내가 이제 대칭축이 이제 미지수이니까 그냥 따로 구하진 않을 거고, 근데 극대극소를 일단은 가지긴 가지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림을 그리지만, 여기서 저 x가 마일1보다 클 때 극대극소가 모두 있다. 지금 부호변화 체크해 보셨을 때 지금 여기가 극대야. 극대가 되게 하는 x 지점. 여기가 이제 극소야. 극소가 되게 하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어. 저 두 지점을 이 범위에서 다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여기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여기로. 여기로 잡아주실 겁니다. 여기로. 저 부분으로 잡아주실 거고, 저렇게 잡아줘야지만이 그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그 구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는 상황이죠. 모두 가지는 케이스. 그럼 이때 세워줘야 되는 시 요거를 좀 잘해야 되거든.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양수다. 이 조건은 필요한데, 근데 얘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지. 얘는 이제 얘는 꼭 써주셔야 되는 게, 아까는 쓰지 않았던 판별식을 여기서는 써야지. 판별식을 이제. 아까는 판별식을 왜 안 쓰냐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최고창이 양수면 음의 함수값을 가지는 게 명확하면은 판별식이 그때는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음의 함수값을 가지는 조건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끊으면 안 되죠. 딱 하나 더 필요하지. 뭐가 필요합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하죠. 대칭축과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 마이너스 1보다는 대칭축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세트로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3점 깹시다. 3점. 월요일이니까 좀 되게 피곤하다. 월요일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예외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입니다. 46번 이제 46번인데, 자, 3차 함수의 도함수와 2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자, 뭐냐면, 자, 이제 hx가 둘이 뺀 함수라고 했고, 이거 사실 내가 방학 때도 수업했던 거지, 사실은.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아, 이제 h에 대해서, 차 함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차 함수에 대해서. 자, 이제 hx 한번 다시 쓸게. hx는 지금 f 빼기 g인데, 여기서 이제 얘 도함수를 식을 씁니다. 도함수에 대한 식으로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g 프라임. 이렇게 식을 내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결국 지금 제가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극대극소를 가지냐, 이 h 프라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h 프라임에 대해서. 자, 생각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이렇게 해보자. 일단은 기억부터 봅시다. 그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 자, 베타랑 감마 사이에서 과연 저 h가 증가하느냐. 저게 증가하려면 결국 h 프라임이 양수야 되니까 h 프라임, 즉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 x가 0 이상이어야 가능하니까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즉 f 프라임이 더 커야 돼. g 프라임보다는 f 프라임. 2차 함수네, f 프라임이. 2차 함수가 지금 g 프라임보다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더 f 프라임이 위에 그려지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저 위에 있으니까 빼면은 0 이상이 나오겠지, 당연히 이제. F'이 더 큰 함수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상대적인 그 도함수의 함수값 위치 관계를 보고 따지시는 거고, 니은입니다, 니은. 극대극소는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해주셔야죠. 부호 변화 이렇게 해볼까? 얘들아, 지금 여기 베타 감마 사이에서는 지금 저 H'이 양수고, 근데 이 베타 감마 그 두 교착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소가 역전되지 않니? 베타 감마 바깥 범위에서는 이 F'과 G'의 위치 관계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결국 대소 관계도 여기서는 음수겠네. 베타보다 작으면 음수, 감마보다 크면은 음수가 나오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둘 다 음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럼 부호 변화 체크해 보셨을 때 베타에서는 부호 변화가 맞풀로 일어난다. 극소를 가지겠죠. 극소. 극소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줘야지. 극소 값을 갖는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부호 변화를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뭐냐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저 H라는 3차 함수를 그려봐야 되는데, 얘들아 생각해 볼까? 지금 저 F'이 최고차항 기수가 음수입니다. 음수.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죠. 그러면은 H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그 1번 기형이잖아. 1번 기형. 이런 1번 기형이고, 여기가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감마가 될 것인데, 근데 지금 그 함수값 조건식도 있거든. 함수값 조건식. 즉 이제 H0이 결국에는 0이란 얘기야. H0이 0이란 얘기야. H0이. H0이 0이란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H0이 어디에 점찍히냐. 지금 베타 감마 사이에 원점이 있잖아. 즉 여기에 이제 Y축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 여기에. 그 다음에 H0. 결국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거네. 여기가. 현재 위치상. 이렇게 되는 거네. H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걸 토대로 X축, Y축을 그려볼 수가 있죠. 원점의 위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교점이 지금 X축과 교점이 총 3개다. 가 맞는 설명이지. 맞는 설명. 디귿이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이 맞는 설명. 그러면은 기억 디귿 4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4번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사실 디귿이 이제 지금 여기 이 책에는 안 실려 있지만 다음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하속도 다음 단원 기억나시죠? 거기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사실은 단원 이 시험 범위상 이게 지금 5단원 내용이 아니기는 해. 6단원 내용인데, 근데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씹고 시험에 내는 경우들이 좀 많아.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웬만하면 학교 쌤들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시험 범위, 엄밀히 따지면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도 직접적으로 출제는 안 해도 저렇게 나오기는 해.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염두를 해둬야 돼. 이제 꼭 이제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풀겠지만은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적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은 필요하면은 너네가 이제 객관식 이런 거 풀 때는 적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풀 생각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78번입니다. 78번. 이거 78, 79 두 개 할 건데 이것도 사실 했던 거기는 해. 했던 거. 자, 뭐냐면 자,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 주어졌을 때 이제 A, B, C, D의 그 부호 판단을 하는 건데 우선은 이거 A는 이제 이거 씁시다. A는 최고차항 자, A는 다시 A가 지금 최고차항 개수인데 이거는 그래프의 모양이지, 모양.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얘기가 이제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그 얘기 하는 거야. X축 대칭으로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죠. Y절편. 저 D의 의미가 Y절편입니다. Y절편. 그 다음에 나머지 BC는 어떻게 따지실 거냐면은 BC는 이제 그 BC는 우선 쟤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해줘야지. 미분을 이제. 자, 미분을 이제 해주시니까 이제 제가 3의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그
2차 방정식,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이 알파 베타인 거죠. 알파 베타. 저게 이제 알파 베타로 나옵니다. 알파 베타로. 알파 베타로 나와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주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가 지금 명확히 음수인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위치가. 베타가 지금 명확하게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알파 베타의 부호를 안다면 결국에 이 두 군의 곱은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두 군의 합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 음수랑 양수를 더하면 부호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호함을 없애서 요거까지 있어. 요거까지. 절대값 A,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에 이 대소관계도 나와 있잖아. 그 절대값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해도 되네. 이 길이가 절대값 알파,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절대값 베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니? 그러니까 그 0까지 이르는 거리로 봐도 되잖아. 원래 절대값이 원래 원점까지 하고의 거리야. 원래 중1 때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길이를 이제 보시면은 알파 베타의 그 관계, 합이 뭐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3참수 버전 했고 4참수 버전이야. 그 다음에 4참수 버전. 근데 뭐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의 A는 그래프의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절편이 2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한번 더 써주시고 그 밑에다가 A는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 2는 이제 Y절편이 될 겁니다. Y절편. 여기 얘는 2로 수정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문자 3개 B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F'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F'으로. F'을 좀 구해 주셔가지고 4AX세제곱 플러스 3B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T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방정식의 근들이 이 방정식의 근들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있잖아. 그 0이 되는 순간들을 한번 다 확인을 해보니까 0이 되는 순간들을 아까는 알파 베타 이거 줬는데 지금은 안 줬어. 이거 내가 그냥 여기다 쓸게. 알파 베타 감마를 여기다가 이제 감마 위치 여기 정도로 해가지고 얘들아 지금 현재 저 알파 베타 감마의 위치를 보면 알파 베타 감마가 3개가 다 음수죠. 현재.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또 하면 되겠지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근데 까먹은 사람들이, 아니 3차 방정식 이거 까먹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 이거 좀 까먹지 좀 말고 이것도 까먹은 사람들이 있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쓰는 거 요거 정도는 그래 뭐 그렇다 치는데 아니 근데 첫 번째 거 얘는 까먹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개 다 곱해준 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t죠 이거. 부호 판단 다 가능하겠죠? 부호 판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잘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거기 문제 지금 거의 마지막 문제죠 그게 번호가 이게 끝이 아니고 앞에 대여섯 문제 더 볼 게 있어 사실은 대여섯 문제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고 앞으로 그 지금 여기 그 74하고 그다음에 73, 75, 76, 77 여기 지금 73부터 77까지가 고난도 구간이야 얘들아 고난도 구간 여기 되게 고난도 구간이거든 아마 이거 너네 처음 풀으라고 하면은 거의 못 풀 가능성이 높아 거의 이제 뭐 1등급 맞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거의 못 풀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시면 한번 73번 74번부터 뭐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쳐 74번은 이제 사실 이거 내가 방학 때 또 다뤘던 문제이기도 해 최고참계수 1인데 미분한계 이거 y축 대칭이잖아. 미분한계 y축 대칭입니다. 미분한계 조심하실 게 있는데 그 미분한계 y축 대칭이라는 얘기면은 원래 함수가 어떤 대칭이야? 원래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날아가는 거야. 원점 대칭이라 하면은 왜냐? 얘들아 그 F'의 정보는 알려줬잖아. 명확하게. 근데 F'을 적분하면 원래 함수 F가 되는데 적분상수 C가 미지수잖아 원래. 그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를 더 줘야 돼. 그러니까 나를 읽지 않았을 때 가만 보고서는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즉, 가족권만 보고서는 지금 이 f라는 함수가 원래 3차 함수가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1번 기형이기는 하지. 이거 나조건도 고려하면은 극소를 가지긴 가지니까 1번 기형으로 할게. 만약에 나조건 고려 안 하면은 그 2번 기형, 3번 기형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배제한 거야 일단.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여기 있죠, 여기. 이거 다음 시간 토요일 날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은 3차 함수는 점대칭인 함수야. 이 점을 나중에 내가 하겠지만 변곡점이라고 불러. 이 함수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게 되는 그 경계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3차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자, 지금 이 점이 y축이 지나는 상태야. 그런데 함수값 정보가 없잖아, 원래 함수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x축이 어디에 그어질지 모르는 거야. 가만 읽었을 때야, 가만. 그러니까 가라, 극소를 가진다라는 정보만 봤을 때에는 현재 이렇게까지밖에 못 그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락 같은 거야.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y는 fx가 원점 대칭이냐?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돼, 이거. 원점 대칭이 아닙니다. 자, 이제 나조건까지 한번 명확하게 생각해보자. 나조건까지. 나조건은 2에서 극소값 0이다.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가 극소이지 않습니까? 0을 극소값으로 가지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는 게 맞지,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태지.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을 써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을 써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지금 진짜 정보를 뭐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준 거.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거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항상 식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돼. 추론을 이렇게 지금 했잖아. 그래프의 모양을. 여기서 이제 식 작성을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식을 어떻게 쓰냐 이거야. 쓰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여기를 내가 A라고 잡으면 지금 저 F라는 함수가 X축하고는 2에서 접하고 A에서는 그냥 이제 지나가는 값인데, 글인데 현재 이런 상태로 이제 잡아볼 수가 있지. 현재 이런 상태로. 근데 이게 지금 0,5시기 여기가 이제 뭐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쟤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일단 얘를 내가 만약에 미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그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경계 지점이다 라고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 점에서가 접선의 기울기 있지.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0이지 이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음수로 전환하잖아. 음수로 전환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양수로 이제 회복이 되잖아.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이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최소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면 되냐면은 f'x가 이제 어떤 꼴로 이제 이거 미분해 보셔야 돼. 미분해 보시는데 얘가 어떤 꼴로 식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느냐. 어떤 꼴로 이제 얘가 그 x-0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의 완전 제곱식 꼴로 이제 0, 모시기 이런 꼴로 이제 표현이 돼줘야 돼. 왜냐면은 x가 0일 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순간이야. 저 때가 최소인 순간. 2차식 해석하면은 x가 0일 때 최소값 q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지 않습니까? x가 0일 때 최소값 q.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x가 0일 때에다. 이런 꼴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1차항의 개수가 0이지 그러면. 여기서 1차항의 개수가. 얘 미분해 주셔가지고 뭐 이제 미분해 주면 이제 2차항이 있겠는데 2차항 미분하면 1차항 될 거 아니야. 결국 원래 함수의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이 얘기야. 원래 함수의 2차항의 개수가 0. 즉 이 말은 fx의 2차항의 개수가 0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지.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변곡점에 대한 얘기는 토요일 날 수업 때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올립니다, 이제. 난이도를 이제. 여기 출처가 나와 있죠? 이제 실제 모의고사 문제야. 고3 모의고사 21번 문제야. 21번.
21번 문제인데 이제 우리 지금 21번이 가장 모의고사에서는 어렵죠? 객관식에서. 자, 근데 이때 이제 21번이긴 하지만 이거 이제 지금 고3 문과라고 돼 있어. 옛날에 이제 문과이과 나눠져 있을 때 시험인데 문과 시험지가 더럽게 쉬워, 사실은. 더럽게. 자, 그렇기 때문에 21번이지만 굉장히 풀만해. 자, 봅시다, 이거. 최고차 함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접어올린 함수가 있다. 절대값에서 접어올리지. 근데 접어올린 함수는 지금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돼 있고 극소를 갖는 지점들을 알려줬어. 저 세 개의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다. G2를 구해라 이 얘기인데 일단 하나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 조심할 점. 내 말을 잘 들어봐. x가 마일 0, 1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세 개 이외에 극소를 가지는 게 있을 수도 있니? 그냥 말뜻으로 생각해봐. 말뜻만. 뭐 함수 그냥 개형 생각하지 말고 이 말뜻만 생각해봐. x가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저 말뜻이 그럼 저 세 지점에서는 극소값이 있는 거잖아, 당연히. 그럼 저걸 제외한 다른 x값에서는 극소를 가질 수도 있느냐 이 얘기야. 그냥 이제 문맥, 이제 언어적으로 생각해봐. 되니 안 되니? 저건 되는 거야. 그 말인즉슨 꼭 이 세 개에서만 극소를 가진다라는 말이 아니야. 추가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이 세 지점은 극소를 갖는 지점이다 라는 정도만 얘기해 준 거야. 추가적으로 더 뭐 x가 2일 때 극소를 더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세 지점에서 극소만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돼, 이제. 괜히 그런 거에 혼동하지 마시고. 자, 이런 문제를 잘해야 되더라,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저번 시간 이제 앞에 필수 예제 풀어드린 거는 솔직히 너무 쉬웠잖아요, 그죠?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대비를 해야 돼, 이런 문제를 이제. 함수 추론하고 그 다음에 식작성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자, 추론하는 걸 잘 봐봐. 자, 지금 접어올린 함수야.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근데 1에서 극소를 가지네. 얘들아, 그 미분이 가능한데 극소를 가지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리자. 마구잡이로. x축을 이렇게 그을게. x축을 이제 접어올려 볼게. 접어올리면 이렇게 되죠.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이제 얘를 이제 접어 올리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그려질 거 아닙니까? 여기도 다시 접어 올려서 이렇게 지금 자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 있잖아.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가 접어 올리면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죠. 반대로. 극소가 극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접어 올리다 보면은. 근데 원래 함수의 극대가 접어 올려도 그대로 극대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대로. 극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접어 올려가지고 꺾인 지점 있죠. 여기. 얘들아 이 지점은 모양은 꺾였지만 파여있지 않니 제가? 파여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쟤는 극소야 아니야? 저런 거는 극소라고 얘기를 했죠?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저 가족권이랑 나족권 종합했을 때 1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극소다. 결국에 극소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런 지점들, 꺾인 지점,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이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 말뜻을 종합하면은 꺾이지 않아야 되면서 극소다.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 그냥 평범한 극대극소 모양이다라는 거야. 근데 정확히 어떻게 그릴지 모르니까 얘가 접어 올라가서 극소가 됐는지 원래부터 극소였는지 그거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뜻을 종합하면은 결국 G'1이 0이 돼야 돼. 자연스럽게 G1이 0이다라는 것도 따라오게 되는 거야. G1이 0이다라는 거. 그러면 4차 함수 한번 개형을 좀 생각해 볼게. 4차 함수 개형을 이제. 자, 4차 함수 개형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x가 1 근방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극소를 형성을 하죠. 극소를 이제. 자,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지금 이런 모양도 접어 올리면은 극소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 f가 지금 원래 이렇게 위로 볼록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나조건까지 종합해서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나조건까지 종합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극소를 갖는 지점이 앞에 두 개가 더 있네. 0하고 마이너스 1에서도 지금 극소를 갖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너네가 이거 개형을 한번 추론을 해봐야 돼, 얘들아. 너네 이런 걸 잘해야 돼. 개형 추론을. 우리가 배웠던 개형이 그 3차 함수 3가지, 4차 함수 4가지가 있잖아요. 그 개형들 중에서 어떤 개형이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야 돼. 추론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단번에 안 찾아져, 얘들아. 시행착오 많이 겪어봐야 돼, 이거. 이렇게 개형해보는데 안 된다. 다른 개형 해보고 추론해야 돼, 이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어느 순간에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라 가정해주면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절대값 반영해주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네, 이런 식의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겠죠? 이런 그래프. 여기가 지금 1이라고 가정해주면. 이러면은 1보다 작은 지점에서 극소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림상. 하나밖에 안 나와. 지금 2개 더 있어야 되는데, 2개 더. 2개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접하는 케이스가 아닌 거라고, 이렇게. 이런 개형 추론을 다 해야 돼, 개형 추론을. 그래서 아래로 접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셔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봐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거든, 이제. 이런 모양이제. 그러니까 4차 함수 1번 개형은 극소가 2개인데, 이 1이라는 지점이 왼쪽 극소냐? 다시.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왼쪽 극소에 해당이 되냐? 아니면 이 왼쪽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1이라는 지점이 오른쪽 극소가 되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이런 것도. 저 추론까지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이런 걸 다 고려해봐야 돼. 다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 문제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은 이거야. 여기서 이게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 올린 모양이야. 이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케이스야.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채우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을 수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잘 안 된단 말이야. 당연히 안 돼. 근데 몇 번 이런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이제 다른 문제도 잘 푼다는 아닌데 그냥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처음에 이제 시도해야 될지 정도는 이제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어떤 거는 뭐 4차 함수 1번 기형이 답이고 어떤 거는 3번 기형이 답이고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떤 기형이 답일지는 당연히 그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니까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처음에 내 이제 태도 있죠. 애티튜드. 이 마음가짐 자세는 일단은 어느 정도 몇 문제 풀어보면은 갖춰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저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5번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 75번도 이제. 자, 75번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이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얘도 뭐냐면, 지금 어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 fx 빼기 k니까 얘를 이제 k만큼, 정확히는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뭐 위아래로 조금 왔다 갔다 했겠죠? 위아래로 이제.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저 함수를 이제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모양인가 한번 좀 찾아주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좀 먼저 해볼게요. 미분을 이제. 미분을 한번 먼저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4로 묶어주면은 지금 인수분해가 이게 좀 되는 꼴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꼴. 이거 1 넣어서 인수분해가 잘 돼. 1 넣어서. 일단 저 함수 모양을 좀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몇 번 개형인가? 라는 거를 좀 찾기 위해서 먼저 미분을 먼저 해볼 거야. 미분을 이제. 미분을 먼저 해볼 겁니다. 1 넣어서 돼. x-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오케이. 2번 기형이네. 2번 기형. 4차 함수 미분했을 때 한실근과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가 2번 기형이었어요. 2번 기형. 이 미분한 식만 보고도 몇 번 기형인지가 바로 확인이 돼야 돼. 몇 번 기형인지가. 그렇기 때문에 쟤는 개형 자체가 이거야.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2인 케이스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개형이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되고 근데 지금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또 절대값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축, 함수값 그 원래 함수 정보는 알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어딘가에 x축이 그어지긴 할 거잖아. 그리고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릴 거잖아. 그런데 그 접어 올린 함수가 어디에서 꺾이냐 이 얘기지. 오직 한 지점에서만 꺾이도록 하는 k의 값이 있나 봐. k 값이. 그럼 너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원래는 f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x축을 적당히 그어가지고 그거를 접어 올려야 되겠죠 얘를? 접어 올려야 되는데 근데 x축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모르잖아? 다 해봐야 돼. 일단 처음에는 시행착오로 다 해봐야 돼.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야 되는데 근데 잘 들어봐 또 그 절대값을 우리가 접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꺾인 지점이 결국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니 결국에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그어졌을 때 막 직접 접어 올리지 말고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x축이랑 그냥 만나면은 접어 올리면 꺾이게 돼 있지 무조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그 인수가 1제곱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접어 올리면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만약에 2제곱 이상이면은 튕기는 모양이고 아니면 이렇게 관통하는 자연스러운 모양이고 그때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접어 올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지 정도로만 판단하라고. 그냥 지나가면은 접어 올리면 꺾일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는 지점이 한 군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축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지점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 하나가 되는 순간을. 그때가 언제냐? 지금 현재 그은 거는 두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겠죠?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여기가 유일해. 이렇게 지나야 돼.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진짜 접어 올리게 되면은 여기가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거든. 여기가 꺾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상황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상황 인식을. 그 다음에 식을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애초에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식작성 전혀 문제 없고 K만 이제 뭔지 지금 K를 찾을 필요도 없는 문제네 보니까. 그냥 K 찾아야 되네. A 찾아야 되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 여기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식만 어떻게 작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요거 얘들아 사실 76번도 방금 전에 이 케이스랑 사실 똑같은 케이스야. 얘도 봐봐 절대값이 한 지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사실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거든 이제. 근데 3의 극값이다. 잘 들어봐. 지금 이거 얘는 아까 문제는 마이너스 K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F의 함수값만큼 평행 이동하잖아. 그냥 어떻게 인지하시냐면은 그냥 이 함수가 봐봐. 이 함수는 0,0을 지나. 그렇지 않니? x에 0 넣어주면 f0 빼기 f0이니까 그냥 소거되잖아 이제. 저 점을 지난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저 함수 어떤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느냐. 저 함수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가 있어. 저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A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근데 3에서는 극값이야. 자, 많이 해보다 보면은 이제 결국 이거 몇 번 기형이었는데 이거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은 바로 그림을 쓱싹쓱싹 그릴 수 있다고.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여기가 0인 것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A인 것이고 여기가 지금 3이 이런 상태로 세팅이 돼야 돼.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저런 상태여야지만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아까도 똑같은 거 했으니까 나는 지금 그 추론 과정을 생략했는데 아까와 같은 추론 과정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처음 보면 딱 안 나오잖아, 당연히.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했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아까와 같은 추론을 해야 돼. 아까 같은 추론을. 몇 번 기형이 되고 몇 번 기형이 안 되는지를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최고차항계수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77번까지 보고 끌어다 갑시다. 77번까지. 자, 요건 조금 더 응용인데 사실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 테두리 안에 있는 거거든. 뭐냐면 gx가 뭐 어떤 4차 함수의 절대값인데 자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거야.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가족권 사실 아까 다 봤던 그런 유형들의 연장선입니다. 현재 이제 연장선의 상태야. 자, 근데 생각해보자. 그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꺾인다 얘기고 꺾이려면은 기본적으로 x축이랑 만나는 지점에서 꺾이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지점에서. 가족권의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fx가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최소한. 근데 그로가 많이 얘기한 거. 이게 꺾이려면은 1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했어. 1제곱을. 근데 2제곱 이상이면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지금 마이너스 a에서도 함수값이 0이잖아요. 마이너스 a에서도. 근데 마이너스 a는 지금 언급이 없잖아. 미분이 가능하다 이 얘기지. 마이너스 a에서는. 그러면 f가 저 마이너스 a를 인수를 최소한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지. f가. 이거를 최소한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저걸 하나 더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니까 인수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근데 무슨 인수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적당히 뭐 x 플러스 b라고 잡아주면은 지금 3차 함수는 0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되니까 0제곱을 이제 0을 인수로 하나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a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b가 1제곱이니까 이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b라는 지점에서. 근데 지금 0에서 이미 끝난 거잖아.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0 말고 더 없잖아. 그 말인즉슨 얘가 b가 a인 거야. 사실 식이 어떤 식으로 나와줘야 되냐면은 x 플러스 a를 사실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야. 하나 더. 총 그래서 g는 3개 가지는 거야. g는 3개. 이런 상황으로 인지해 주셔야 돼.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저런 상황으로 인지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gx를 한번 내가 식작성을 마저 완성해 보시면 자, x의 x 플러스 a의 전체의 세제곱 이런 꼴의 함수가 될 것이고 이런 꼴의 함수가 될 것이고 이 함수의 그림을 내가 만약에 그려본다. 이 안에 있는 함수 그림 그려보시면 0하고 마이너스 a에서는 그냥 x축이랑 지나는데 마이너스 a에서 3등분이니까 이거 지금 이게 아니지.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이고 여기가 0인 이런 상황으로 상황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나조건 이제 해줘야죠. 나조건 x가 k보다 크대. 근데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k보다 큰 지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54보다 커야 된대. 항상. 자, 그때 k의 최소가 2란 얘기인데 2를 딱 여기로 찍자. 2를 이제 k가 2일 때부터 즉 이때부터 이 모든 지점의 함수값이 54보다 크다 이 얘기거든. 그럼 k를 3으로 잡아도 54보다 크다 이 얘기인데 이 말인즉슨 2,54라는 거예요. 여기가 2,54.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54. 그래서 G2가 54. 이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G2가 54. 이 조건들이라면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 조건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끌었다가 이어서 갑시다.